안녕하세요. 이번에 들려드릴 이야기는요, 제 지인이 들려준 이야기고요. 살인제도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때는 아마 2010년대 중반 정도, 경기도 남부에 우애 좋은 레오와 레미 남매가 살고 있었습니다. 레오는 30대 초반, 경찰 공무원 준비하고 있는 취준생이고요. 요즘도 그렇고 그때도 공무원이 인기였습니다. 취준생이 참 많았죠. 저도 취업 공부를 했었고 공무원 준비를 했었습니다. 똑같이 이런 힘든 생활을 저도 많이 알고 있는데, 레오도 똑같은 평범한 취준생이었어요. 레미는 20대 후반이고 일찍 취업해서 회사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빠보다 동생이 더 일찍 사회 경험을 한 거죠. 보통 현실 남매라고 하잖아요. 오빠와 여동생 사이는 원수보다 못한 사이다. 맨날 지지고 볶고 싸우고 평소에는 서로 말도 잘 안 하고. 사실 처음에 제가 우애 좋다고 말했는데 사실 이 둘도 보통 현실 남매와 별반 다를 게 없었대요. 그리고 레오도 약간 자존심? 그런 게 있어서 자기 자신은 아직 취업도 못했고 여동생은 일찍 취업해서 회사 생활을 하고 있었으니까 월급도 받고, 그러니까 둘이 자존심 때문에 둘이 대화할 일이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부모님 중 어머니가 편찮아지면서 둘의 생활이 점차 돈독해지기 시작합니다. 여동생의 월급 중에 상당 부분이 부모님 병원비로 나가게 되고요. 레오는 취준생이니까 돈도 못 벌고 말만 취준생이지 사실 백수잖아요. 어쩌겠어요. 경찰 공무원 준비생이니까 사명감은 좀 있어서 부모님 간병은 꼬박꼬박 자기가 했다고 합니다. 부모님 회복이라는 단 한 가지 목표가 생기니까 둘의 사이는 돈독해질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3개월쯤 지났나 레오의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이제 집으로 귀가하던 중에 병원에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귀를 기울이며 들었는데 정말 믿기지가 않더랍니다. 여보세요? 레미씨 오빠분 되시나요? 부모님과 연락이 잘 안 돼서요. 네, 제가 레미 오빠대입니다. 무슨 일이시죠? 네, 좀 놀라지 마시고 잘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레미씨가 칼에 좀 찔려서 위독한 상황입니다. 네, 뭐라고요? 네, 여동생이 어떤 괴한한테 피습을 당했다고 하는데 갑자기 그런 일이 벌어지면 진짜 정신이 하나도 진짜 새하얘져서 아무런 생각도 안 난다고 합니다. 어떻게든 정신을 차리고 병원에 있는 형사에게 그 사건 내용을 들어봤는데 더욱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사건의 범인은 러시아 남성 제이라고 할게요. 그는 여동생이 엘리베이터에 탑승하는 것을 보고 같이 탔고요. 그리고 숨겨둔 흉기로 여동생을 여러 번 찔렀다고 합니다. 그들은 면식범이 아니었어요. 둘은 아무런 사이도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저 제이가 돈이 궁했는지 CCTV에는 그녀의 가방을 들고 그냥 도망갔다고 해요. 러시아 남성 제이라고 이렇게 빨리 범인이 특정지어진 것은 왜냐하면 CCTV의 증거가 명백했기 때문이고 경찰은 바로 그를 체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쉽게 러시아로 떠났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쉽게 떠났냐면 러시아와 한국 사이에는 범죄인을 인도하는 조약이 체결되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러시아는 강대국이니까 한국을 무시하고 제이는 유유히 한국을 빠져나갔다고 합니다. 참 약소국의 뼈아픔이죠. 하루아침에 여동생이 죽고 자신에게 남겨진 것은 편찮으신 어머니와 그 간병하는 아버지밖에 남지 않은 거예요. 얼마나 인생이 허망하겠습니까? 같은 한국이라도 있으면 복수라도 생각하겠는데 말이죠. 레오는 시름시름 3개월간 공부도 안 하고 이제 술에 빠져 살다가 편찮으신 어머니 때문이라도 일어나야겠다 하면서 진짜 부랴부랴 정신을 차렸대요. 아버지 혼자서만 간병하는 모습을 더 이상 보기 싫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1년간 시간이 흐르고 레오에게 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외교 쪽으로 친구가 한 명이 있는데 그 친구를 민수라고 할게요. 이 친구가 진짜 정보통인 게 그 러시아인 범죄자 제이가 옛버릇 못 고치고 또 러시아에서 범죄를 저질렀다고 말을 해줬어요. 이제 러시아에서도 커버를 잘 못 쳐주죠. 자국민이라도 또 같은 러시아 사람을 죽였으니까. 그는 러시아에 있는 흑돌고래 교도소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흑돌고래? 이름 참 엄청 귀엽죠? 돌고래라고 하면 그 귀여운 얼굴을 떠올리니까. 그런데 그 교도소는 어떤 곳이냐면
세계 최악의 극악무도한 교도소라고 합니다. 왜 최악이냐면 그 교도소는 인간으로도 취급받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그 두 번 저지른 재범인들, 성범죄자들, 테러범, 연쇄살인자들 등 인간의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만 가두는 교도소라고 합니다. 이들은 전부 다 무기징역이에요. 왜 저런 놈들을 왜 죽이지 않고 왜 무기징역을 주냐? 러시아에서는 1996년 살인제도를 폐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웃긴 게 그 살인제도가 폐지되자마자 흑도굴의 교도소에 있는 그 범죄자들은 여러 명이 자살을 시도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나았는데 왜 무기징역을 주냐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자살 시도를 했다고 해요. 왜 흑도굴의 교도소가 힘드냐면 1.5평이나 되는 그 좁은 방에 범죄자 2명이 생활을 해야 되는데 계속 서 있어야 합니다. 앉는 것은 안 되고 뭐 절대 못 누워있게 하겠죠. 당연히 딱 잠잘 때만 누워있을 수가 있어요. 그럼 계속 서 있으면 힘들단 말이에요. 저도 이제 알바를 할 때 카운터 앞에서 뭐 2-3시간 동안 서 있어도 봤고, 군대 있을 때 보초 설 때 뭐 3시간 정도 서 있는데 그래도 그냥 서 있기만 하면 죽을 지경이에요. 그래서 계속 조금이라도 걸어야 되는데 이들도 걸어야 합니다. 둘이 협의하에 계속 함께 돌아야 해요. 예를 들어서 범죄자 A, B가 있다고 칩시다. A가 계속 하루 종일 서 있으면 발바닥이 아프잖아요. 야, 좀 걸으라니까. 둘이 속도 좀 맞춰서 같이 걷자. 너 때문에 걸려서 걸을 수가 없어. 그럼 B도 평소 밖에서는 뭐 상대방과 협동을 해봤겠습니까? 둘 다 사이코 그 범죄자들끼리.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이 팀워크를 맞출 수밖에 없어요. 자, 하나, 둘, 셋 하면 이제 같은 속도로 뭐 같이 걸어야 되겠죠. 뭐 왼발 이렇게 맞추진 않더라도 그렇게 1.5평방을 빙글빙글 돌아야 합니다. 밥은 뭐 똑같은 메뉴예요. 빵과 스프입니다. 간도 안 되어 있습니다. 삽으로 그냥 짐승한테 퍼주듯이 그냥 준다고 해요. 그래도 잠은 그래도 오래 재워줍니다. 8시간이나 재워줘요. 하지만 이건 오래 살려두기 위한 수단이라고 합니다. 꿈에서도 뭐 빙글빙글 돌겠죠. 맨날 빙글빙글 도니까 이들은. 민수가 이 얘기를 왜 레오한테 해주었냐면 이 극악무도한 범죄자가 러시아에서 발 펴고 쭉 잘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으니까 어찌되었던 권성징악이 되었잖아요. 옆에 있는 가족들이나 잘 보필하고 살아라 이런 마음에서였다고 합니다. 레오도 뭐 알겠다, 뭐 알려줘서 고맙다 하면서 어찌저찌 잘 살았대요. 그런데 부모님이 뭐 그렇지가 않죠. 갑자기 뭐 딸이 죽었는데 괴한한테. 결국 편찮으신 어머니는 갑자기 위독해져서 일찍 돌아가시고 얼마 후에 아버지도 함께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웬 러시아놈 한 명 때문에 젊은 한 30대 남자가 이제 세상에 홀로 남겨져 버린 거예요. 레오가 얼마나 상심이 크겠습니까? 하지만 레오는 어찌저찌 부모님의 장례를 치르고 크게 생각에 잠겼다고 합니다. 깊게 생각에 잠기고 눈을 딱 뜨고 이제 정신이 맑아지더랍니다. 삶의 목표가 뚜렷해졌다고 할까요? 어떤 목표를 가졌냐면 우리 가족의 행복을 깨부신 그놈 제이를 내 손으로 죽인다. 다짜고짜 민수에게 전화를 걸어요. 야, 민수야, 그때 그 네가 알려준 그 제이 그놈 어디 교도소라고 했지? 뭐 범고래? 뭐 흑돌고래? 이름도 겁나 귀엽네. 야, 나 거기 위치 좀 알려줘. 야, 거기 엄청 멀어. 거길 왜 가? 러시아에 러시아. 야, 나 가족 하나도 없어. 이제 할 일도 없어. 나 거기 갈 거야. 에이, 야, 그래도 러시아에 있어. 거기 어딘지 나도 몰라. 면회도 안 돼. 1년에 딱 한 번 4시간만 면회 된다는데 널 해줄 것 같아? 야, 나 진짜 어떻게든 갈 거야. 야, 안 알려줄 거면 너 끊어. 알았어. 야, 기다려. 야, 러시아 아는 놈 나 있으니까 한번 소개시켜 줄게. 레오는 그 소개를 받고 러시아로 갑니다. 그 민수의 아는 지인이 위치를 알려줬대요. 러시아와 카자흐스탄 그 국경에 있는 작은 마을이 있는데 거기서 또 5시간 정도 더 가야 한다고 합니다. 완전 오지예요. 가이드를 돈을 탈탈 털어서 고용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둘이 같이 가는데 슬슬 흑돌고래 교도소가 가까워지고 처음에 진짜 복수심에 그 제이놈 그 나쁜 놈 그 죽인다고 했는데 뭐 총도 없고 뭐 칼이 만약 있더라도 어떻게 한 번도 사람을 죽여본 적이 없는데 바로 막 찔러 죽일 수 있을까요? 그리고 면회를 하더라도 뭐 벽으로 뭐 막아져 있을 텐데요. 복수심은 있었지만
약간의 두려움은 있었다고 합니다. 뭐 당연하죠. 한국에 있는 교도소도 아니고 아예 타지에 있는 넓고 광활한 러시아에 있는 교도소인데요. 뭐 버스 창가 사이로 검정색 돌고래 동상이 보이고 그 뒤로는 엄청 낡은 건물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 저긴가 보다. 저벅저벅 걸어요. 건물로 들어가서 안내 데스크가 있는 곳이 보이고 거기에 앉아있는 백인 남성에게 면회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뭐 가이드에게 통역을 시켰어요. 샬라. 그리고 본인도 어느 정도 러시아 말을 살짝 알아들을 수 있는 정도는 되었다고 합니다. 복수심에 몇 달간 러시아어를 조금 배웠다고는 해요. 그런데 몇 마디 안 하고 안내인이 면회 신청 안 된다고 딱 잘라서 말을 하더라고요. 너무 딱 잘라서 말하니 레오는 당황은 했죠. 그런데 이것조차 계획 안에 있었어요. 뭐 면회가 잘 안 된다고 하는 그 교도소라고 민수에게 들었거든요. 하지만 그 플랜 B가 있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 그 안내인의 신경을 좀 긁는 말을 합니다. 여기 내 가족이 여기 있는 범죄자들한테 죽었는데 그렇게 여기 교도소가 극악무도하다며 여기 있는 범죄자가 얼마나 힘들게 생활하고 있는지 보고 싶다. 그래야 내가 분이 좀 풀리겠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 안내인이 살짝 흥미를 보인 듯 하더니 진짜 괴상한 표정으로 희죽 웃고 있더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딱 한마디예요. 걱정하지 마. 너가 죽이는 것보다 더 심하게 고통을 주고 있으니까 한 번에 죽이면 아깝잖아. 그러니까 레오가 오케이 알았다. 진짜 너희들이 얼마나 잘 고통을 주고 있는지 진짜 면회를 시켜달라 라고 하니까 안내인이 하하하 웃으면서 잠깐만 기다려보라고 하더라고요. 진짜 기분 나쁘게 웃더랍니다. 그런데 약간 믿음은 생기더라고 하더라고요. 왜 엄청 센 나쁜 놈이 우리 편이 되면 믿음직하잖아요. 뭐 그런 느낌으로 괜찮았다고 해요. 그래도 하지만 뭐 실제로 그 제이를 봐서 어떤 상태인지 봐야 하니까 조금 시간이 지나자 교도관 한 명이 오더니 진짜 제이가 누구를 죽였는지 확인 절차를 제대로 거치더라고요. 신분증이랑 뭐 통화를 여러 번 거치더니 제이가 진짜 자기 여동생을 죽였는지 확실히 확인을 하고 이 절차를 왜 거치냐면 진짜 아무나 면회를 시켜주지 않았다고 해요. 만에 하나 있을 탈옥을 위한 정보 교환을 방지하는 거라고 합니다. 면회소에서 잠시 기다리니까 드디어 제이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제이의 모습이 어땠냐고요? 레오는 기억을 하고 있었어요. 그 CCTV에서 찍혀있는 그 덩치가 큰 그 극악무도한 그 모습을. 그런데 그거랑 정반대의 모습으로 살은 삐쩍 말라 있었고 눈에는 생기를 잃은 매우 처참한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대화도 길게 할 수 있는 정신이 아니었다고 해요. 막 말을 걸었는데 막 웅얼웅얼거리고 완전 뭐 미친 정신병자 같았다고 합니다. 길게 면회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레오는 정신을 차리고 막 제이에게 욕을 퍼부었다고 합니다. 왜 내 여동생 죽이고 왜 그런 정신으로 있냐. 말짱한 정신으로 있어야지. 그래야 자기가 복수를 할 텐데 말이죠. 그런데 제이는 아쉽게도 그 여동생을 죽인 그것을 기억하지 못했어요. 계속 웅얼웅얼 하더니 정신을 차린 딱 한마디를 했대요. 그게 뭐였냐면 제발 면회 시간 좀 다 채워달라고. 다시는 들어가기 싫었다고 합니다. 레오에게 좀 빌었다고 해요. 제발 조금만 더 여기서 쉴 수 있게끔 해달라고. 뭐 레오도 화를 많이 돋구긴 했는데 제이가 영 제정신이 아니니까 그냥 들여보냈다고 하더라고요. 면회가 그냥 이렇게 끝이 났어요. 그리고 그 교도관이 레오한테 하는 말이 헤이 야 거기 동양인 우린 절대 저놈을 죽이지 않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 다시 저놈을 살려내서 계속 괴롭혀 줄 테니까. 쟤 자살시도도 몇 번 했어. 레오는 그 교도관의 말을 듣고 온몸에 믿음이 쫙 가더랍니다. 크게 한 방 먹은 거죠. 아, 저놈을 죽이려고 했던 내가 바보였구나. 야, 여기 엄청 신뢰 있는 곳이다. 그 길로 다시 레오는 한국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민수가 하는 말로는 레오는 정신을 차리고 교도관이 되겠다고 했나? 이제 경찰 꿈이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교도관이 되겠다고 선포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동안 레오와는 소식이 없었다고 해요. 이제 쭉. 원래 교도관이라는 건 범죄자들을 교화를 시켜주는 건데 레오는 어떤 뜻으로 교도관이 되겠다고 한지는 모르겠습니다. 한국 교도소와 러시아 교도소는 좀 다르니까. 그리고 또 한국 교도관이 좀 자기 뜻과 다르면 러시아로 이민을 갔는지 그건 민수도 잘 모르겠대요.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레오의 친구 민수가 들려준 것처럼 이야기를 진행해 봤는데
사실 이 이야기는 실제 있는 흑돌고래 교도소와 살인사건을 모티브로 제가 살을 붙여 만든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저의 재미없는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